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리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정은에게 가장 가혹해질 2019년 이란 내용으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가혹해질 2019년. 올해 2월 28일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굿 이너프 딜이든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다급해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찾아서 미국 대통령과 단 2분의 정상회담으로 아무런 의제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다급해진 김정은은 4월 25일 날 러시아를 찾아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기만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울고 싶은 김정은이의 따귀를 소리나지 않게 때린 격이 됐습니다. 그전 4월 11일 김정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은 역대 그 어떤 가장 혹독한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며 미국과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나가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미로 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김정은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선부의 수장인 김영철, 미북 회담의 수장을 맡았던 김영철을 정격 경질하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금철을 통전부 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농업시장, 농업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신의주와 원산의 물가를 비교했을 때 쌀 1kg에 약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쌀값을 잡으려고 지금 북한의 당국이 나서서 하지만 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장마당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의 기름값도 폭등을 했으며 이미 평양의 아파트 값은 30%에서 많게는 40%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북한의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김정은 체제는 2019년을 가장 가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잠깐 유엔 식량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에 따르면 유엔 식량기구의 북한 식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북한은 공식적으로 유엔 식량계획기구에 약 140만 톤의 식량과 쌀, 밀, 감자, 콩이 부족함으로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40만 톤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 250만 톤이 북한이 소비해야 될 소비량이라고 본다면 거의 50%를 넘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변인은 유엔 식량계획기구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가장 열악하며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의 지원을 확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력갱생을 부르짖던 북한의 현 주소가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엔 식량계획기구
계획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식량의 열악한 상황과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북한의 이 어린이들과 북한인민들의 실태를 상세하게 보고서에 담아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기구는 지금 북한의 140만 톤 이상의 식량과 기타 의약품, 또 인도주의적 물품이 북한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 약 44만 명, 그 다음에 고아원이나 북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북한 어린 아동들 약 6,300명, 타가소, 유치원에서 이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던 약 32만 명의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북한 어린이들 3천여 명, 그리고 11만 4,500명의 임산부 및 수유모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거라고 유엔 식량기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식량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0만 명, 17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사회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지표도 최악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중 무역액은 24억 3천 달러로 전년 대비해 절반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2017년 북중 무역액이 가장 높았던 데 비해서 반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4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68억 6천억 달러에 비교해 보면 24억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35.4%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러시아로부터 수입은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8%가 감소했으며 수출은 190만 달러, 약 45.9%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럼에도 김정은 정권 체제의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 원산 갈마 관광지구 건설.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는 올해 4월 15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가 또 올해 8월 18일로 연기했다가 또 10월 10일로 연기했다가 아예 내년 4월 15일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삼지연지구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북한의 건설 사업들이 당 자금이나 외화보리로 비롯되는 건설 자재 구입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건설 현장이 올 스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의해서 외화보리 회사들이 지금 점점점 그 숨통이 조여진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으로 일반 주민들과 일반 기업서 또 이 일반 돈주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강탈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 총결사전을 벌이자고 매일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력경생의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게 북한의 현 주소이며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바라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철저하게 독주 체제로 막고 있는 상황이 북한의 현 실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을 김정은은 넘길 수 있을까요? 현재 김정은에게
부닥친 가장 혹독한 시련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입니다. 전체 북한 예산 7조 원 중에 약 30%에 달하는 2조 이상이 대북 제재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강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제재 확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달래는 척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유엔 제재에 동참을 독려 및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점점점 북한으로 가는 국경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에 들어가는 밀수품들을 막으려고 중국 공안도 점점점 미국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25일 김정은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러시아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놨으므로 러시아도 북한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북한 엘리트 및 북한 신흥 부자들의 동요며 그 북한 엘리트들과 신흥 부자들 똔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공포적지의 확대입니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통틀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019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북한 고위 인사들과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 또 외교관들의 탈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발표를 했고 유럽에서도 발표를 했고 미국의 CNN도 발표를 했고 일본 통신도 발표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당 자금과 외화를 가지고 있는 고위 탈북자들의 망명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시각에서 보는 위험한 거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 최악에 다다랐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는 북한의 붕괴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상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에도 사리원에서도 원산에서도 또 혹은 함흥에서도 소요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었죠. 사리원 제철소 같은 경우는 임금을 안 주고 고난행군 때 굶겨 죽이는 그거에 항의하려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당시에 탱크로 깔아뭉갠 게 북한입니다. 무자비하게 총살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김정은의 위기에 김정은 체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므로 북한에 대한 안목은 좀 국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장성택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무자비한 공포정치로 사정없이 들이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력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 사후를 국제적 사후에 대한 예견을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 격변의 시기에 중국이 김정은 사후 지분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유엔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격변의 시기를 시기에 겪고 있는 북한. 제가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최악의 시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국제 정세를 볼 것 같으면 미국과 일본 또 영국과 프랑스, 호주와 우리의 동맹국들과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 OECD 국가 중에서 핵심 국가들은 언제든지 한미 동맹의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군사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핵 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옵션은 이미 테이블에 올려놓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천병의 역할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여러분들 좀 느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적 정세의 한반도의 경랑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는 매일매일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뿐인가요? 경제도 2년 만에 폭망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롯된 소득주도 성장의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 이번에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는 좌파공화국의 막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공산 좌파 정권은 그들의 공산사회주의적 정권을 바꿀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공수처법 같은 공산적화의 칼을 더 쳐들고 있습니다. 향후 3년, 길게는 5년의 대한민국 5년 후의 구구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의 상무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의지야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 방법을 정성산 TV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가혹해질 김정은의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가혹해질 김정은의 2019년과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성산 TV 논평, 김정은에게 가장 가혹해질 2019년 전망해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멸